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 준비한 건 바로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이 해바라기인데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는 원래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와, 진짜 많이 그렸다. 각종 해바라기를 다 그려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갱의 방을 전부 해바라기 그림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일단 4개만 시간이 알려졌습니다.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4점의 그림을 고흐가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렸다는 겁니다. 와. 고흐는 고갱이 시골 마을인 아르레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봐 약간 노심초사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의 눈을 사로잡을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해바라기를 그리게 된 거죠. 야. 교수님, 근데 왜 하필 해바라기를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갱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꽃이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때문에 고갱에게 해바라기는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꽃이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고흐가 고갱을 위해 선물로 해바라기를 그려준 겁니다. 야. 그렇군요. 리베 씨, 이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한 사람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해바라기가. 아, 그럼요. 네. 유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해바라기를 생각할 때는 건강, 그리고 뭐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돈을 이제 불러오는 그런 심볼이 있긴 있어요. 예, 해바라기는. 야. 그럼 어쨌든 고갱은 지금 고흐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반응은 그럼 어땠어요? 예, 1888년 10월 23일 드디어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했는데요. 고흐의 뜨거운 환영 때문인지 노란 집을 찾은 고갱은 어느 정도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됐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 또. 고갱이 마음속에서 고흐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고흐도 고갱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갱은 고흐가 물감을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채 대충 마르도록 내편개춘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주방 살림이 서툴러서 맛없는 수프를 내놓은 것도 아마 두 사람의 룸메이트로서 관계를 좀 나쁘게 하는 데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차 성격 차이, 그런 것들이 점차 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면서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룸메랑은 어디서든 다 싸우는 거구나. 고흐와 고갱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당시 고흐의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왼쪽은 고흐가 자신의 의자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환한 낮에 그려진 고흐의 의자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 있습니다. 밤에 그려진 고갱의 의자는 고흐와 달리 팔걸이가 있는 암체어 의자고 촛불과 책이 놓여 있고요. 고흐는 자연스럽게 놓인 의자처럼 감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고갱은 사색을 즐기며 고집이 좀 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고흐가 그 환청하고 그 신경증이 좀 심했었는데 그때 태호한테 쓴 편지를 보면 고흐가 그런 말을 해요. 고갱하고 싸울 땐 방전된 배터리처럼 머리 통 빈다. 막 그런 내용도 있고 극도로 흥분하면 발작하고 환각이 일으켜서 나중에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고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고갱은 고흐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고흐는 당시 상황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고갱이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 그의 역작이 되리라 생각해. 마음에 든 거잖아요. 네. 편지에 쓴 고우의 마음이 정말 뭐 어땠는지 좀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의 기대만큼 역작이 탄생했을지 고갱의 그림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궁금하다. 네? 뭔가 우울해 얼굴이 보인다. 뻘개요. 피곤해 보이고. 거의 코가 빨갛잖아. 지금 술 취한 술김에 그렸다 이렇게 한 건가? 정말 실망했겠네요. 그림은 고갱이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시점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고우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구나. 낮춰보는 고갱의 속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것이죠. 사이가 안 좋았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초상화를 선물로 받는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고맙다고는 얘기하지만 아 그래 너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우도 역시 자신의 모습이 맞지만 미쳐버린 내 모습이야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갱의 이런 행동에도 고우는 고갱이 계속 아르레 남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착해 고. 그런데 마침 고갱은 자신의 그림이 파리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단 뭐 자신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부터 이제 손절한 거네요. 고갱이 떠난 거잖아요. 네. 파리로 떠나려는 고갱과 그걸 막으려는 고우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던 1888년 12월 23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우가 면도날로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당시 다툼 끝에 고갱이 파리로 떠나면서 발작을 일으킨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고우의 귀 상태가 어땠는지 소견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 당시에 그려진 건 아니고 1930년에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위쪽에 정상적인 귀 그림에 빗금이 쳐진 게 보이시죠? 네. 고우의 귀가 저만큼 확 절단돼서 뭐 귓볼 쪽만 조금 남아 있는 걸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아예 없어. 왜 그랬을까요? 아, 근데 왠지 그냥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갱이 떠난다니까 너 가면 나 귀 자른다. 귀 자른다. 그래 잘라. 그래 자른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때 사실은 고우가 태호 자기 친동생한테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아 이제 태호도 나를 떠나겠구나,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